리들리 스콧 감독,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나폴레옹을 보고 왔습니다. 개인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및 유럽의 방대한 역사를 3시간도 안 되는 러닝타임으로 다 표현하기란 거장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화는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1789년부터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을 그립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수립과 소멸, 나폴레옹에 의한 제국 건설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펼쳐집니다. 전쟁사를 바꾼 위대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한 여성에게 집착하는 지질한 남자로 나폴레옹을 묘사하면서 전투 장면은 장엄하게 만들어 오히려 작품성이 하락하였습니다. 영화 속 나폴레옹은 작전을 짜면서도 졸고 전쟁터에서는 체력이 부족해 허걱대며 쿠데타는 동생에게 등 떠밀려 일어납니다. 내년 애플 TV에서 방영 예정인 감독판에서는 부족한 개연성이 회복되어 인간 나폴레옹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실 속 나폴레옹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위대한 승리엔 운과 과장도 섞여 있지만 나폴레옹은 세계 전쟁사를 바꾼 영웅입니다. 포병 장교 출신인 나폴레옹은 전쟁에 기하학을 도입해 포병을 이용한 천재적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통과 무기체계를 모체로 자신의 군사적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18세기 중엽 이래로 추진된 프랑스 군 개혁을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의 기동성을 높여서 집중 배치를 통한 화력의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동일 구경의 대포 제작이 가능해지자 전술적 일제 사격을 시도하였습니다. 대포의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기동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대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던 나폴레옹은 군 조직에 혁신도 꾀했습니다. 과거 보조적 위치에 머물렀던 포병을 보병과 기병과 나란히 하는 독립병과로 올렸습니다. 프랑스 육군을 현대적 개념의 7개 군단으로 조직해 각 군단은 독자적 포병부대를 갖고 적어도 하루 이상 아무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기동성과 전술 대응의 융통성입니다.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전장 지형과 상황에 따라 대응을 변경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보여준 새로운 프랑스군의 모습은 전쟁을 제한전쟁에서 선멸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능수능란한 전력 전술을 통해 적군을 격퇴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전멸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첩보전 명수이기도 했습니다. 첩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적을 교란하고 유인해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사를 바꾼 영웅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영화 속 대사처럼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는 나약한 인물일까요? 작품 속에서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외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전장을 버리고 급히 파리로 귀국하는 무책임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속 모습처럼 나폴레옹은 아내에게 집착했을까요? 조세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 위이자 2아이를 가진 과부였습니다. 조세핀의 첫 남편이었던 부유한 청년 장교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조세핀 역시 투옥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몰락으로 석방된 조세핀은 젊은 나폴레옹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육체적 관능미로 나폴레옹을 사로잡았지만 그와 결혼한 이후에도 조세핀은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나폴레옹이기에 두 사람 관계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많은 러브레터를 보냈지만 조세핀은 답장도 하지 않고 황후로서의 삶만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조세핀에 대한 나폴레옹의 분노가 전장에서 발휘된 것일까요? 두 사람은 결국 조세핀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별했고 각기 다른 곳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참고로 조세핀은 낭비벽도 심했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으며 이혼을 두려워한 인물이라는 것. 다양한 평가 속 한 가지 분명한 점,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위인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면서 역사 고증을 갖다 버렸다는 것. 영화 속 첫 장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단두대로 걸어가 처형당합니다. 그 모습을 나폴레옹이 지켜보면서 코르시카 출신 하급 장교는 인생의 기회를 엿봅니다. 실제 역사 속 마리 앙투아네트는 제대로 된 반론권도 얻지 못한 채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폭풍 속 그는 악마와 마녀에 가까운 인물로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형식 날 마리 앙투아네트는 간수 2명에게 삭발당했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사형수를 호송할 때 쓰인 가축 수송용 마차에 태워져 콩코드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수모와 모욕의 시간 속에서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품위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벌을 받은 그녀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 현장에 나폴레옹은 없었습니다. 영화 속 또 다른 장면, 이집트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은 기자 피라미드에 포를 쏩니다. 이집트 기자엔 3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조 건축물입니다. 실제 역사 속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지배하던 맘루크 군과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잘 훈련된 프랑스 5개 사단은 무모한 돌격을 감행한 맘루크 기병을 물리쳤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으로 7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하던 맘루크들은 종말을 고했으나 영국 넬슨 제독이 나일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을 상대로 승리하며 나폴레옹은 중동 정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화 속 나폴레옹은 자신이 자랑하던 대포로 피라미드를 파괴합니다. 기하학 등 이과에 능통했던 나폴레옹이 기하학을 비롯해 고대 모든 학문과 지혜를 총동원해 만든 피라미드를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고대 이집트 왕의 관까지 열어 미라를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는 장면도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대피라미드에 혼자 들어갔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때리는 장면이나 나폴레옹이 기마 돌격을 하는 모습은 모두 역사 왜곡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꽁꽁 언 호수 위에 대포를 쏴 적들을 수장시키는 전략은 과장되었습니다. 사료에 따라 사상자 수는 다른데 적게는 200명, 많게는 2000명에 이릅니다. 도망가던 러시안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프랑스 대포에 의해 많은 이가 수장되고 있는데 계속 호수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기에 적은 수치가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 나폴레옹은 전투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쓸 때 과장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937년생으로 올해 86세인 리들리 스콧은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명작 글래디에이터도 고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표적인 게 코모두스 황제가 아버지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목졸라 죽이는 영화 속 장면. 공교롭게도 코모두스 황제 역은 영화 나폴레옹을 연기한 호아킨 피닉스였습니다. 철저한 고증보다 영화적 재미와 스케일, 장엄함에 포인트를 두는 리들리 스콧은 영화 나폴레옹의 역사 왜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저 역시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를 매우 좋아하지만 역사와는 거리를 두고 감상합니다. 프랑스 위인 나폴레옹은 인류 역사상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역사는 물론이고 전쟁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에게 루지애나 땅을 1500만 달러에 넘기기로 한 것도 나폴레옹입니다. 영화 나폴레옹은 영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도 한 여인은 정복하지 못했던 인간에게 포인트를 둡니다. 역사와는 거리를 두고 먼 시각에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개연성이나 작품성 부족은 내년에 애플 TV를 통해 방영될 감독판에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